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가특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가 공개된 이후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는 협약서를 공개한 홍명환 도의원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가특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맞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안동우 제주시장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주자치도가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9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그러면 제주시로 이 사업이 넘어온 게 언제쯤인 건가요? 2019년 11월 달에 우선 사업 대상자를 도가 선정한 다음에 2000년 1월 달에 이 업무를 제주시로 이관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12월 18일 협약서를 체결할 때까지 한 11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에 이 사업자 측하고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됐던 겁니까?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하기 전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기본 협약서를 초안을 만드는 데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법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심의 과정들을 거쳐서 민간 사업 대상자와 협상은 한 3개월 동안을 걸쳐서 작년 12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8월까지는 실시계획 이겨받기 위해서 각종 심의나 심사 이런 거 받으셨고 그 이후에 협약서 논의를 하신 거군요.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초안을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그 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갖고 사업자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다른 시도에서 진행된 민간특례 사업을 충분히 살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좀 살펴보신 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특례 사업이 한 60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다 공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몇 군데 지자체를 방문해갖고 사정을 얘기해서 거기에 진행된 내용들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그 내용들을 보고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참고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참고한 거는요, 이미 준공된 지역은 의정부시, 그다음 추진하는 데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안동시 이 네 군데 지역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혹시 잘 되는 곳만 가신 건 아닙니까? 혹시 문제되는 데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민간특례공원이 전국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 지역을 가서 그거를 협약서 내용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지 안 되는 지역을 가서 저희들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지역은 의정부시는 이미 완공됐고 분양이 되고 이제 준공해서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들보다 앞서서 이제 진행되는데 좀 그나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안동시 거를 저희들이 좀 많이 협약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좀 여러 논란이 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민간특례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기한을 8월 10일로 정해놨고 또 그 기한을 넘기면 제주시장에게 모든 규칙 사유가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 민간특례 협약서도 이렇게 안 되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쌍방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쌍방의 규칙 사유는 다 들어갑니다. 단 왜 8월 11일을 못 박았냐. 이렇게 못 박는 건 없습니다. 날짜를 이제 우리 국토부의 그 표준안도 특정일을 못 박은 건 없는데 우리는 8월 11일까지 못 박은 거는 8월 10까지 못 박은 거는 8월 11일 날이 공원이 일몰 해제되기 때문에 이게 일몰 해제되게 되면 우리 자체가 그 협약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못을 박은 거지 민간특례 사업자가 8월 10일까지 실시 인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건 아닙니다. 공원이 일몰 때문에 일몰에 우리가 그 시한을 맞춰서 이거를 정해놓은 거지 이게 규칙 사유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제주시가 행정을 지연했거나 이 사업을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규칙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8월 10일로 명기한 게 어떻게든 민간특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군요. 8월 10일까지 이게 실시 인가를 받지 못하면은 공원 자체가 일몰이 해제돼서 어차피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이 이미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넘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8월 10일이라는 시한이라는 거는 민간 특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모든 실시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라 공원 일몰이 8월 11일 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거를 실시 인가를 못 받으면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날짜를 집어넣은 건 그거지 특별하게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게. 실시 인가 나온 게 며칠이었죠, 정확히? 7월. 그러니까 실시 인가 나온 것이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요? 예. 그런데 이 8월 10일로 기한을 정해놓다 보니까 여기 맞추려고 뭐 각종 심사나 뭐 심의 절차 이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도에서 넘겨받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실시 인가까지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계에 따라서 뭐 짧다 뭐 하지만은 자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에서 제한 내용을 넘겨받아서 2000년 5월 달에 이 제안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2000년 9월 달에 도시공원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 2000년 12월 18일 날 민간 협약서 체결하시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2021년 3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21년 6월 달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놓고 이 모든 행정행위 실시 인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간에 좀 우려하는 건 너무 졸속이다. 이거는 아니고 전부 우리가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각종 심의나 심사 이런 게 충분히 검증이 되도록 진행됐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 심의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부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 다 심의위원들이 다 우리 공무원 뭐 도청이든 시청이든 내부 공무원만 심의위원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어차피 심의위원이 내부 공직자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쫓겨서 간다 하지만은 심의위원 자체가 대부분이 외부위원으로 돼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들과 와서 하는데 그게 졸속으로 진행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양가를 재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제주자치도나 제주시에서는 분양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양가를 갖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 전 원희룡 지사님이 금년 4월 달에 도정 질문할 때 답변을 하셨죠. 답변할 때 특히 분양가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주 지역도 아파트도 상당히 고분양가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 민간 분양가의 통제는 국토부가 특히 과열 지역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금년 5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주택 보증 기관에서가 이거를 이제 보증을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 분양가 심사를 이제 적정 분양가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상한을 정하는 우리가 방법은 고분양가 상한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우려되는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주택보증공사에 민간 특례 사업자가 반드시 여기에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보증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적정 심사 분양가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또 얼마를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인데 홍명환 도의원은 2,500억 원 정도를 사업자가 수익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반면에 사업자 측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8.91%를 수익률로 가져가서 한 608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사업자가 그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제 8.9%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게 총 사업비가 있고 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또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총 사업비 놓고 거기에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률 산정 방식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8.9% 추정했을 때 한 600억 정도가 지금의 제안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8.9%를 적용했을 때 60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저희들도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상. 그거는 가능하면 총 사업비는 큰 틀에서 사업비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적용하는 거고요. 그게 했을 때 또는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이제 조정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비도 최종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등봉 민가특례 사업의 수익률 8.91%가 다른 시도의 민가특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익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제 그 비공개이기 때문에 민간 특례 오등봉 관련해서 이때 사업자의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가 우선 사업자를 선정할 때 7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가장 이제 이 지금 선정된 업체가 가장 어떤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률 부분에서도 일개 참여 업체 간에 어떤 다 이제 도가 우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8.9%가 이제 우리가 중부공원 같은 건 7% 아닙니까? 이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이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검토를 해서 도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탈락업체들의 어떤 수익률이 몇 %인지는 시장님도 모르시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확정 수익률이 8.91%니까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초과 수익은 제주시에 기부 찬합하기로 돼 있어서 논란이 될 게 없다 이러는데 총 사업비를 늘리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부풀려서 초과 수익을 사업자가 챙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 것인가, 사업비를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회계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워킹 그룹을 저희들이 좀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협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공 단계하고 준공 단계에서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건설 사업 관리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리자를 우리가 시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준공 단계에서 회계업체 회계기관도 제주시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설계, 시공, 준공 이 3단계 걸쳐서 검증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이 단계별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초과이익 발생 부분 또 어차피 사업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 우려하는 부분이 이 검증 단계에서 많이 이제 검증을 해서 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부분에선 감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냐 안 부풀려지냐 볼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로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렇죠. 이 시공 단계에 감리자를 제주시가 이제 선정을 하고 회계 관련해서 회계 기관도 우리 제주시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환수에 관련한 논의를 사업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라는 게 사업이 끝나면 마음이 좀 바뀌는데 그때쯤 돼서 진짜로 초과 수익이 환수가 가능할까요? 협약서 내용에 초과 수익분은 공공기여금으로 무상 기부한다. 협약서 내용 들어갔고요. 가장 우려하는 건 얼마가 초과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준공검사가 누가 합니까? 제주시가 해야죠.
여기로 중공검사를 우리가 안 해주면 사용을 그렇죠. 못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예. 초과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공공기여금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중공검사를 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을 기부차하지 않으면 중공허가를 안 내주겠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군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협약서를 5년간 비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모든 협약서를 맺은 지자체들은 신입상실 원칙에 따라서 다 비공개로 합니다. 단 비공개로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만 비공개지 공개 단위는 단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게 협약서가 좀 안타깝게 외부에 유출 공개됐지만은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우리 도의회나 감사기관 이런 데는 반드시 요처럼 저희들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협약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혀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특정 다수한테만 공개를 못하는 건 이 사업과 연관된 사람 또 이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될 기관 단체들한테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 협약서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때는 쌍방이 합의하에 공개하는 것이 됐지 전혀 비공개 100%가 비공개면 이번 지금 협약서가 우리가 왜 도의회 기관이 정보를 제공합니까? 이런 기관에 다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총사업비를 제가 보니까 한라도서관, 제주 아트센터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신축비용으로 780원이 잡혔는데 이게 공원 조성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공원 조성비 780원을 빼면 아파트 세대수도 줄일 수 있고 건축비용도 좀 줄어들고 또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체가 선정할 때 이게 이 조항이 없었거든요. 아니 선정할 때 자체가 모든 출기업체가 제안서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를 낼 때 이제 어차피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했을 때 지금 오등봉 우선 사업 대상자가 선정할 때 이러이런 내용을 공원 부분에 컨셉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겠을 때는 저희들의 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이 내용 이걸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의 행정심판을 했지만은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번 공원 계획에 반영이 되는 전제하에 어차피 도가 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빼왔을 때는 공원 조성 계획에 공원을 우리가 그 오등봉 공원에 조성하는 이제 그 내용하고 중부공원의 공원이 조성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등봉 공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트센터도 있고 야외 음악당도 있고 이런 내용을 전체를 해서 이 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울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도? 그런 전제하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 조성이 어차피 야외 음악당도 신설하고 또 우리 아트센터도 리모델링하고 그 다른 부분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를 이제 백지화한다는 거는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그걸 백지화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가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사업자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민간특례 사업을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건 제주가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 다른 시도의 민간특례 사업에서는 행정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도 제가 말했을 때 이제 그 시공 단계, 준공 단계에 건설 관리 사업자를 우리가 행정이 이제 지정하는 기관으로 가고 또 준공 단계도 회계 업체로 행정이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선정을 협약서에 반드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이 타 시도 사례들을 저희들이 여러 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저희들은 참 상당히 좀 잘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고 사업비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그 사업
제안서 당초에는 이 108제곱미터 33평형 1630세대를 짓기로 했다가 도시계획심의 뭐 환경영향평가가 지면서 세대수가 1422세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 면적이 141제곱미터 43평형으로 세대수가 줄었는데 분양 면적이 늘었더라고요. 33평에서 43평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제주시하고 협의는 됐던 부분인가요, 이거는? 최종적으로요. 이거는 네. 우리가 그 제안서 내용을 보고 이제 어차피 1630세대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1422세대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2023년도에 가서 비공원 시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절차할 때 최종적으로 세대수가 확정되고 이제 분양가도 정해지기 때문에요. 지금의 제안서 내용을 갖고 여러 이제 이 산출 방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그럼 방식에 따라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에 가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 갈 때면 이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공원 부분 그 분양가도 나오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최종적으로 얼마 대략적으로 이 수익도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가정을 해놓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안서 내용을 갖고 100% 그게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고 자료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 될 거예요. 평수도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능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요. 자, 그리고 홍명한 도의원이 이 협약서 공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제주시가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대변자처럼 나서서 한 게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업자 측에서 이 반박 보도 자료를 내면서 제주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낸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의원은 어차피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하고는 전혀 사전에 교감도 안 했고 저도 다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타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때 모 의원이 이렇게 왜 사업자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뜻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차피 공인으로서 기관으로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지 말라고 저는 좀 그렇게 저희들하고는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다. 이 반박 보도자료 나온 후에 바로 열렸던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질의를 하고 한 게 제주시에서 자료를 준 게 아니라 사업자 쪽에서 그러면 보낸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거는 그 의원은 그 인터넷 통해서 입수했다. 보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도민 280명 정도가 공익소송단을 꾸려서 오동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라고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내용이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해야 되는데 가을, 겨울만 했고 또 전략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출 시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환경단체가 이제 공식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에 맞춰서 이제 차슬하게 준비할 거고요. 저희들은 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제주시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아까 같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봄 여름을 받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가을 겨울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전략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은 전부 다 받았다. 이제 연속성이 있는데 단 이게 우리 심의 과정이 걸쳐서 우리가 심의서를 제출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에서가 전략 영향 평가는 봄 여름으로 가고 환경 영향 평가는 가을 겨울로 가서 우리가 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저 심의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료가 좀 늦게 제출한 거는 늦게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기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을 이미 보고서에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이후에 금년 8월 26일 날 최종 조치 계획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최종 조치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요. 이거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주시가 진행한 행정 절차가 위법이냐,
합법이냐 예. 이거를 판단하기엔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이거 절차를 좀 무시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뭐 명쾌한 그 판단을 내려줘야만이 저희들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정 절차 이행에 그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다른 개발 사업이었다면, 민간 개발 사업이었다면은 과연 이렇게 절차상에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거를 인가를 내줬을까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인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모든 이제 단계별로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이제 그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략 영향 평가는 봄, 여름만 받고 환경 영향 평가는 가을, 겨울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출해서 전략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갖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등봉 공원 토지 보상이 지난달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자체 감정평가서까지 지금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 협의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오등봉 공원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 말까지는 감정평가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제 그 토지 보상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만약에 토지 보상이 그 부분적으로 안 돼서 뭐 한 20, 30% 남았다 그러면 시민복지타운 때처럼 토지 강제 수용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너무 저희들이 뭔 얘기입니까? 원만하게 토지 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 원만한 합의하려면 토지 보상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총사비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막 뛰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앞서도 제가 이제 고분양가 상한 제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아니, 토지 보상가가 그 토지 보상가가 뭐 지금의 감정 평가했을 때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한 것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다지 아직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요. 그게 뭐 저희들이 토지 보상가로 지금 잠정적으로 오등봉원이 한 1,500억 정도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뭐 갑자기 뭐 3,000억 가고 4,000억 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조금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은 뭐 아주 급격한 그 변화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액이 지금 한 2,000억 정도 잡혔는데 3,000억 선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 안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등봉 이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판 대장동 개발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결심한 원희룡 전 지사가 몸통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없는 얘기고요. 우리 오등봉 공원하고 개민 그 성남시 대장동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우리 오등봉 공원은 철저하게 공원녹지법으로 추진한 거고요.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법 자체가 틀렸고요. 우리는 공원 조성이 가장 목적이고 대장동은 주거 상업 단지 조성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토지와 공원물을 다 기부 체납받는 거고요. 대장동은 행정하고 민간이 수익을 나눠가는 거예요. 개발해서. 또 우리는 가장 요새 있어야 되는 게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고 대장동은 그게 없습니다. 이게 대장동하고 오등봉은 자체가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거를 같이 끼워놓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수익을 내놓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안 내준다. 대장동도 그렇게 했으면 저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논란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일단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게 돼서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단체도 제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공익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소송에서 참 이번 오등봉 민간특례공원이 그동안에 진행한 행정 절차나 이것이 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부분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건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이게 준공됐을 때 전국에서 지금 한 60군데가 민간특례공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그래도 제주시가 추진한 민간특례공원이 가장
잘된 사업이라는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제주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해 주시고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